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책임까지 져요. 여기 보면요, 자신에 관한 걸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의사결정도 우리가 하고 책임도 우리가 하고 결정도 우리가 하고 책임도 우리가 지고. 우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자치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 쪽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두어졌어요. 단체자치는 결국 우리 주민자치하고는 조금 괴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어떤 그런 자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초점이 두어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주민자치는요, 이게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됐건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됐건 방점이 주민에 있어요. 예? 우리의 방점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참여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로 단체자치, 예? 지방정부, 지방자치 단체의 그 자치에 대한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두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치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그 의사결정도 하고, 분권은 뭐예요? 그렇죠. 권한을 나누는 거죠. 누구랑 나누죠? 권한을? 그렇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국민한테 나누기도 하고, 정부로부터 이제 주민한테로 이 권한을 갖다가 옮겨오는 거죠. 이게 근데 진짜 어려워요. 권한을 어떻게 나눠요, 사실은. 권한 나누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분권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나 권한은요, 독점이 원래 속성이에요. 권력은 독점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걸 나누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비자연스러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모든 게 다 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을 나눠서 볼 때 대부분의 권한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에 너무나도 많이 가 있어요. 민간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 이제 이거를 권한을 나누자, 이걸 뭐 이양을 해라, 이동을 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하고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이 분권의 의미는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특히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좀 이양시켜라. 그 다음에 정부에서 혼자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의사결정 권한 이런 것들 다 국민에게로 옮겨라. 혹은 주민에게, 시민에게 이렇게 이양시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치분권의 의미 혹은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건 중앙하고 지방과의 관계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중앙에서 모든 걸 이렇게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제적인 역사가 너무 긴 거죠. 더 좀 심각한 게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뭐에 참여해서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고 학습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조선시대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전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늘 중앙 집권제적인 국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뭔가 오더를 내리고 우리는 따르고 지방에선 따르고 혹은 정부에서 뭘 내리면 국민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오늘부터는 우리 오른쪽으로 안 걷고요, 보행 할 때 왼쪽으로 걸어야 돼요. 그러면 왜 왼쪽으로 걸어야 되지? 토시 안 달아요. 그냥 왼쪽으로 갑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도 우리는 그동안 자연스럽게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공무원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예,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이랬던 경험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은 선진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자치분권은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어떤 권한 이양이나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거죠. 광역정부하고 지방정부.
지방정부 안에서도 또 뭐 조금 더 큰 규모의 자치정부하고 기초정부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예? 여기서도 이제 그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그 기초정부로 갈수록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도를 아직 많이 못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전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근데 사실 지방정부도요, 광역정부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것까지도 진도를 못 뺀 거죠. 예, 중앙하고 지방정부의 관계,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지역적 분립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어떤 제도적인 틀은 마련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역사가요.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걸 이승만 정부 때 사실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는 굉장히 길고 이승만 정권 때 이미 이 선거를 하려고 틀은 다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뭐 이러면서 이것들이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 선생님 두 분이 하신 말씀도 옳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기틀은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혹은 자치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무이양, 권한이양 이거 받아도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 이거 조정하다. 지금 8대2거든요. 이걸 뭐 6대4까지 저기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더라도 이건 어쨌든 7대3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돈이 있어야지 뭐 사업을 하죠. 고난만 받으면 뭐 하나요? 일할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성격을 보면요. 사실 이제 지방자치는 근대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예전에 이제 봉건 제도 하에서도 이렇게 지방 영주들이 뭘 다스리고 뭘 했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방 자치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뭔가 이 명령 통일 뭐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방 자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고요. 두 번째,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 성격을 가진다. 왜냐하면 독재 정치에 대한 방어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오늘까지는 저 왼쪽으로 걸으셨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오른쪽으로 걸으세요. 이랬을 때 사실 우리가 토를 달고 아니 왜 왼쪽으로 걸어야 돼요?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지나치게 그 권한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지역의 문제는 사실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죠. 남이 모르는 것까지도 사실은 내가 알죠.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민주주의와 연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는요, 우리가 어떤 지역 문제를 위해서 여기 지금 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알아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게, 학습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뭘 얘기를 듣고 뭐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그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에 대한 것, 또 주민자치, 뭐 마을자치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성장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끝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민자치나 지방자치 하면서 얘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역량 강화예요. 참여하시는 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막 이런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요. 역량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 저기서 말하는 전문성은요,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사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알죠. 내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문성은요, 그냥 정보예요.
사실 공무원보다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죠.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도요. 요즘에 시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뭐 저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화해서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움츠러 들어가지고 내가 뭘 잘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뭘 참여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지방자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방자치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뭐 그 혼란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질서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중앙 집권제적인 어떤 국가에서는 이것들이 그대로 그냥 영향을 받았죠.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 혹은 주민자치, 마을자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중앙정부의 어떤 영향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치분권의 주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민 참여가 왜 필요하냐. 자, 첫 번째가요, 행정의 독소나. 우리는 사실 그동안 그랬었죠. 사실은 정책 과정에서 왜 저 관료들이 왜 저 정책이라고 하는 걸 왜 내놓는 거예요? 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내놓는 거죠. 자,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정부에서 그것까지 신경 써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제가 뭐 저기 하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지. 지금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는 거예요. 뭐 구청 같은 데 가보세요. 무슨 짝짓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쟤네 진짜 그때 먹고 살기 힘들 때였잖아요. 참 한가한 애들이네. 별거 다 안 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문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거를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 저걸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거나 옆에서 삐딱하게 보시면 이게 이제 기와집처럼 생겼고요. 저는 여기 뒤에서 보면요. 여기 구멍이 하나가 나 있어요. 구멍 나 있고 널빤지로 지금 메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지저분한 게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저기 앞에는 이게 있고 저는 사실 여기서는 기와집처럼 보이지 않죠. 이게요. 문제나 현상이나 사물을요.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지금 앉아서 보느냐? 뒤에서 일어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묘사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지금 여기 좀 천재성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걸 보고서 기와집을 유추하셨잖아요. 제 머리로는 저게 기와집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가 너무 다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배제시켜놓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누구의 시각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제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제주에도 있어요. 어려워? 어떻게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도 보면요. 저는 이제 행정학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야, 걱정하지 말고 저기 엄마 아버지가 돈 대줄 테니까 2, 3년 졸업하고서도 계속 그것만 해 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누구는 휴학과 아르바이트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휴학을 밥 먹듯이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들이 인식하는 거는 그 문제의 깊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누구의 시각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문제를 어떻게 중요하느냐, 이 현상이나 사물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직무유기했던 거죠. 우리 참여 안 했어요.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얘기할 기회조차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행정의 독서화라고 하는 게 우린 그냥 늘상 그래왔어요. 그냥 행정은 뭐 높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고 나라에서 뭐 하는 거고 뭐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거고 뭐 누가 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따르는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자각하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행정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저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저 행정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도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해도 뭐 저 자기네가 결론 다 내리고 뭐 어차피 듣지도 않을 얘기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서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서로 근데 이제 또 공무원들이 그럼 또 다 우리를 잘 모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또 그들의 사정도 또 굉장히 구구절절해요. 뭐 우리가 예산도 없고 아마 여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공공부문의 사정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산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도 뭐 그렇게 별로 저기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호 어떤 그런 이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들의 얘기도 또 우리가 들어줘야죠. 우리 뭐 얘기만 쏟아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 예. 그 다음에 능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협력해서 뭔가 정책 결정을 내리고 의사 결정을 같이 하고 하면서 이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책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독단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그 프로세스에 진행하면 이거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아니 요즘에 이제 또 가만히들 안 계시잖아요. 뭔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정책 결정 다 끝났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적인 비용, 그 다음에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서로 풀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행정의 능률성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민주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또 지방의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하죠. 근데 마음에 드시나요? 그들의 의사결정이라든지 혹은 내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사실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능률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 우리가 그럼 직접 안 나섰느냐? 정치학 개론책에 보면 그 내용을 갖다가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직장 다니셔야 되잖아요. 예?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정치 결정 과정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전문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죠. 그들이 과연 전문가냐라고 하는 거죠. 제 말에 동의하세요?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 있나요?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노력은 하나요? 공부하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 못해. 그 다음에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니네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그거 참여해라고 이렇게 독려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예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요. 사실 우리가 정보 구하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요, SNS로요,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다 알아요. 어제 저녁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 했는지, 어제 저녁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다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공공부문의 구청에서 무슨 일 하나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예산서 결산서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냥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셔도 돼요. 2주 이내에 다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우리가 사실 전문성 측면에서 별로 이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요. 우리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인터넷이 있잖아요.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서울시장께서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죠. 저희가 재작년에 행정학회에서 그 SNS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뭐, 거기 그 망월동에 사시는 분이, 저 시장님, 저 어젯밤에 보니까요, 여기 가로등이 지금 일주일째 꺼져 있습니다. 내가 퇴근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껌껌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로 그냥 답신을, 바로 트윗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일, 아주 어려운 일,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만 맡겨놨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거죠. 뭐 예전보다 우리가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SNS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동원할 수가 있고요. 정보 좀 부족해서 전문성의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해당 정보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죠. 정보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없다 싶으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대응성이 지금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 대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주민자치보다 마을자치나 이렇게 규모가 적을수록 좋은 게요. 소속감이 훨씬 더 커지죠. 여수시민이 지금 몇 명 되시죠? 인구가 어떻게 돼요? 30만 명 중에 하나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별로 없다고요. 광주시는 인구가 더 많으시죠? 존재감 없어요. 내가 나가보나 마나, 뭐 내가 가서 무슨 말 한마디 하나 마나, 존재감도 없어요. 근데 이제 동네, 혹은 우리 아파트 단지, 뭐 이렇게 자꾸 줄이가면서 그 작은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참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요,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구온난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런 문제는 결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 경기 굉장히 안 좋은데 그리스랑 또 계속 위기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 얘기는 우리 3, 4라인에서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 3, 4라인에서는 우리들하고 직결된 문제 얘기 나올 거예요. 저희 아파트값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 저 바깥에 칠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이거 얼마씩 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작은 규모의 참여가 사실은 이걸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네. 이게 좀 고쳐지네. 이런 작은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뭔가 얘기하니까 이게 고쳐지고 내가 얘기하니까 뭔가가 바꾸는구나, 변하는구나 라고 이런 그 자부심이 생깁니다. 성취가 생기죠. 이러면 이제 이게 중앙동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중앙동에 모여서도 이제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학습할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작은 규모의 어떤 그 자치 모임에 여러분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자꾸 동료해서 같이 나가서 그냥 한번 저 분위기라도 봐라고 자꾸 이렇게 끌고 나오셔야 돼요. 이런 작은 경험들, 작은 성취,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풀뿌리 운동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정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사실은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풀뿌리 운동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주 새롭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우리 잘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풀뿌리 운동부터 출발을 합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단위부터 출발을 하고 규모가 작고 요런 이 지역의 어떤 이런 공동체, 요런 것들 우리가 풀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사실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놨죠. 근데 공통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건 뭐냐면, 주민이 주체가 돼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정말 교과서적으로 아주 규범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주도적으로 행동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게 문제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게요, 제가 이게 2015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2006년도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네요. 이게 한 해 두 해 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2006년도에도 이미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라고, 그게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조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초창기에 얘기했던 게 연방제 수준의 어떤 자치를 이야기를 했죠. 지방에 굉장히 많은 것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행정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걸 갖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치의 반대말은 또 관치예요. 관치. 예. 관치. 예, 공공부문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를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주민자치라고 하면 관치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민 참여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직접 행정적인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주민자치다 혹은 주민 참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곧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단체 자치에만 초점을 두어 왔는데 사실 이제는 이제 주민자치로 방점이 옮겨져야 된다. 우리가 주민들이 정말 언제 한번 참여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방점은 이제 주민자치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의 참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 예. 그리고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자치 권한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권한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걸 사실 공무원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참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계신 분들도 이 일반 주민, 시민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너그럽게 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거를 해보지가 않았다는 거죠. 일방적인 독주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사실 이제 지방자치도 그렇지만 정부 혁신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요, 국민 참여예요. 정책 과정에, 특히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시각으로 봐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 혁신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완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은요, 또 이제 여러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빌어보면, 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바나 니 같은 학자는 일반 시민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든지 참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일부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여기는 어떤가요? 어떠세요? 저 지방의회하고 이렇게 잘 지내세요? 네, 그렇지. 아, 그러세요? 어느 지역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 거기 그 지역 이제 의회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 우리가 있는데 무슨 우리가 있는데 무슨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뭘 그렇게 많이 역할을 부여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실 일이 있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무슨 조례를 갖다가 만들다든지 공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의무가 있으시고요. 우리는 일반 주민 혹은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 지역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잘 듣고 수렴해서 그들에게 잘 전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무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이렇게 어떤 독점적인 권한에 대해서 이것들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 영역이 다릅니다. 여기는 공적인 영역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역 공동체나 어떤 이런 그 지역 단위에서 우리의 할 일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협조하고,
훨씬 더 유연하게 우리가 그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참여하건 뭐 의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건 이거 다 주민들의 역할이죠. 예.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주민 참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체 문화가 죽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공동체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예전에는 공동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 공동체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사실 이제 현대사회 이전의 주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농업사회였죠. 농업사회에서는 사실 공동체를 빼놓고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 품앗이라고 하는 거. 같이 도와줘야지만 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그래서 사실은 현대사회 이전에는 주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이건 같이 살아야 되죠. 우리 동네에서. 예? 근데 이것들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사실 이제 이 공동체가 도시 지역으로 혹은 농촌형으로 이렇게 이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바뀌면서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그 도시만의 도시형 공동체는 조금 농촌형 공동체랑 모습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우리 주거 환경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옆집 할머니도 와서 우리 애도 봐주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 보육 같은 거 하는데 어떻게 뭐 같이 할 사람 없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이런 뭐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도시형 공동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 공동체 문화가 정말 굉장히 이제 희박해집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공동체 문화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정말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평가는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예. 자, 도시형 공동체가 있습니다. 도시형 공동체. 요 이제 근린 생활권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아, 그 다음에 복지. 요즘에 이제 뭐 광주도 그럴 겁니다. 같은 뭐 돌봄 육아 뭐 이런 것들 뭐 생활협동조합 뭐 육아 공동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고 계시고요. 뭐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뭐 문화예술 뭐 이런 것들 하고 생활협동조합,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뭐 골목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주거환경 개선 이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예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서울의 마포구의 성산동,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삼성동, 그 다음에 그 강동구 암사동,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행궁동,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정조 대왕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행궁동 같은 경우 예술마을 만들기, 뭐 벽화 그리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벽화마을 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광역시 삼성동 같은 경우는 골목 공원 만들기, 이런 것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거 하고 계시고요. 마포구의 성산동은 공동 육아, 뭐 이런 겁니다. 도시 속에서 마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 같이 좀 키워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 허물기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이제 마을을 만드는 거죠. 마을.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실행 주체를 보면요. 주민이에요. 혹은 주민이거나 대구 YMCA처럼 어떤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단체.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운영이 되고 있고요. 농촌은요, 도시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도시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불악을 형성하면서 이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대다수고, 여전히 농촌 지역에 가면 아직도 지역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 그냥 여전히 이제 얼굴 보고 대면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공동의식, 연대의식을 가지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가 아직도 많다는 거고요. 농촌 지역의 지역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생활 공동체이면서 경제 공동체가 많아요. 같이 모여서
저기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뭐도 저 왜 보시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딸 애가 어렸을 때 그런 저 농촌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에 여러 번 참여를 했었는데 왜 어떤 그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보면 하루에 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침에 만나가지고 저기 떡 매치고 인절미 해 먹고 그다음에 점심도 거기서 이제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딸기도 따다가 그다음에 개구리도 한번 잡으러 갔다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의 지역 공동체는 굉장히 경제 공동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 수익을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 전북의 그 임실 치즈 마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충북 괴산 미루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회칙이나 무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약이나 규칙 이런 것들도 같이 모여서 만들어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마을 규칙, 마을 규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민들 간의 어떤 아주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어떤 주민들 간의 어떤 협력 체계, 신뢰 관계 이런 것들 아주 공고히 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충남 서천의 산너울 마을이라는데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 대단한 마을로 아주 굉장히 소문이 나는 데예요, 저기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촌 공동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는요, 뭐니 해도요,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지역 공동체의 구성 요소로, 구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민도 있지만, 정부도 여기 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부도 있고, 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 기업. 이런 것들도 사실 지역 공동체인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지역 공동체의 추진의 원칙은 주민 주도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해요. 아까 저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자, 예산을 지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섭을 하면 그 얘기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지만 정부도 있고 전문가 집단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주민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주민이다. 그러니까 이 주민 주도성을 훼손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 마을 공동체는 예산 지원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돈 벌어서 자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주도성을 갖다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나오네요. 주민 주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늘 남의 얘기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건 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늘리라는 얘기로 들었고,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권한을 더 주라는 얘기로 들었지, 우리의 권한이나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갖다가 되찾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살면서도 여전히 중앙정치나 중앙정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중앙정치에 관심이 훨씬 더 많고, 있으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신다니까 얼마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들의 의견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나요? 별로 안 하세요. 일부러 내가 문똑똑 두드려가면서 가서 의견을 갖다가 구하려고 해도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요, 지방자치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학습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들 이게 어떻게 반영될까 관심도 없어요. 냉소적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관심 많은 건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 애가
어느 대학 가느냐예요. 어디 취직하나. 이게 관심이죠. 우리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 우리 지역에 올해 되게 더운데 저 지역에 혼자 사는 분 계신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같이 얘기 좀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왜 그렇게 참여를 안 하고 뭐 이런 걸 막 일방적으로 이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 경험이 없었다. 기회도 없었고, 예. 체득할 어떤 뭐 저기가 없었고, 나설 저기도 없었고, 그동안의 지방자치 혹은 주민자치보다는 이 단체자치나 이런 쪽에 훨씬 더 방점이 많이 저기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알지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정말 이제 풀뿌리 지방자치, 예, 풀뿌리 주민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읍면동장, 그 다음에 리통반장, 이것도 사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야, 내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혹은 주민자치회.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근데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는요, 사실 의결권이 없어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기 실컷 해놓고 아이 결정은 저기 동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되죠. 주민 주도성이 아까 훼손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뭘 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원래 주민센터라고 하는 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주체예요. 실질적인 운영 주체고요. 읍면동 저기는요. 지원 조직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시면 우리는 그냥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예. 그냥 우리는 모여가지고 다음 그 에어로빅을 할지 붓글씨를 들지 이런 거 한가한 거 이런 거만 하고 있어요. 예산, 그다음에 강사는 누가 좋아 이런 얘기. 이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 그걸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곁다리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에어로빅 강사 누가 오는 게 좋아? 붓글씨를 넣을까 말까? 컴퓨터 교실을 할까? 이런 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논의할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완전히 배제가 됐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견만 낼 뿐이지 권한이 없어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지금 심의만 실컷 하고 계신 거예요. 심의는 누구도 할 수 있죠. 이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뭘 해야죠. 이렇게 할 때 진짜로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거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 수렴도 한번 더 해보고 저같이 말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도 또 전화도 해보고 저같이 또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저기도 응수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사실은 주민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지금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많이 확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권한을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제 인식,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생활 여가 공간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 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하는 데예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어로빅 하는 데다, 붓글씨 하는 데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예. 그다음 투표하는 데다, 이렇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그 활동 주체가요,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복지 편의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하고요. 그것 외에 정말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하도록 돼 있어요.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에서 만나서 여기서 논의하는 거에 치고받고 여기서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공간적인 개념 혹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조금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는 운영이 됐는데 여기가 정말 자치 공간으로서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참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리통반장의 역량 강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역량 강화, 전문성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린 괜히 주눅 들죠. 전문성 이래버리면 이게 지방자치나 주민자치가 무슨 어떤 정해진 영역이 있는 건가? 전문가들이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건 해당 지역 문제에 대한 정보예요. 전문성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문성이나 역량이나 뭐 이런 단어 나왔을 때 괜히 주눅 들 필요 전혀 없으세요. 해당 지역 문제는 제가 더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역량 강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해당 지역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 잘 아니 내가 더 잘 알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보다 내가 더 잘 알죠. 그다음 모르면 인터넷 뒤져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별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역량 강화도 뭐 주민자치센터에 모여서 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야기 하다 보면은 다 학습됩니다. 야 니네 동네 어제 뭐 있었다며. 그게 바로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별거 아니에요. 정보. 예? 예,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가 이게 이제 활성화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지방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민자치 지금 위원회 현황들을 보면 제가 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는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무보수인데다가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미션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참여의식이거든요. 봉사정신을 투철하게 하라. 그 다음에 회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제가 제 입으로도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해요. 이게 보수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봉사정신으로 투철하게 저기를 해라. 그리고 의견 수렴을 열심히 해라. 이게 사실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이 자치분권 로드맵에도 이제 이거 조금 이 실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배려하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활동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조금만 리 통장 예전에 저기 세비가 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는 아직 없어서 예, 이것도 사실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뭘 좀 일을 하시죠.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사물이나 현상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대부분 참여하세요. 예,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예, 학식도 있으시고, 덕망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향적인 그런 시각차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가정에 계신 분도 좀 오셔서 얘기하시고,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도 좀 와서 얘기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다양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성. 이거 주눅 드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해당 정보, 예,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분, 미래지향적인 분, 인품과 덕망이 높은 분, 예, 이렇게 해서, 예, 하고 있다. 아울러서 이제 조금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공동체 형성인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주민들이 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일부 우리가 주민들한테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중앙 집권의 역사가 너무 깊어요. 역사가 너무 깊어서 유럽이나 이제 그 다음 시간이 다른 나라 자치더라고요. 유럽에 가보면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시장 불러다 놓고 질의응답하고 논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장님을 모셔놓고 다소곳이 앉아서 얘기를 듣죠. 거기랑 달라요. 거기는 시장을 불러다 놓고 막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나 학습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가 됐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자치분권을 이렇게 목 놓아 외치니까 기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도 이제 지금 이제 시범 단계긴 하지만 그 의결권도 주고 뭐도 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이제 무보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독려를 하셔야 돼요. 저 나와서 좀 얘기도 하고 나오기만 해. 일단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그 인사하기. 이런 거 의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소중한 경험들, 아주 작은 거라도 같이 하는 것,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주민자치가 별게 아니구나. 이게 모여서 인사하는 거 이런 거 결정하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안면 트고 의사소통하고 이게 바로 주민자치인 거죠. 별게 아닙니다. 주민자치가 뭐 아주 뭐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 주체가 주민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옆 사람들한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 독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치라고 하는 게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의 사실은 이제 그 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래서 일부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는 그 경기도에 계신 시장님이신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왜냐하면 이거 참 뭐 회의비도 안 주고 점심값도 뭐 안 주고 맨날 회의하고 의견 수렴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뭔가를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드릴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전남 순천에 가면요, 그 기적의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가보면 지금 우리 그 아파트에서 보이는 그런 그네, 뭐 시소, 뭐 미끄럼틀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우레탄, 애들 혹시 다칠까봐 이게 깔아놓은 우레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연 그 구릉 형태로 그대로 놔뒀어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애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정말로 도전적으로 노는지, 그렇게 안전장치 밑에 우레탄 깔아놓고 뭐 씌워놓고 뭐 해도 멋대로 놀아요. 그냥 누가 세상에 미끄럼틀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매달려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해요. 애들이 그렇게 그 위험한 거를 즐깁니다. 근데 이 기적의 놀이터는 저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웬만하면 자연 그대로 두었어요. 애들이 지금 지네끼리 만든 놀이터가요, 지금 전국에서 막 주말에 800명씩 몰려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차댈 데도 없고 그냥 밥 먹을 데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전문성? 아니 뭐 놀이터 만드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해요. 뭐가 재미난지, 그게 바로 전문성이다. 그건 애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다, 주민자치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오늘부터 새기고 가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그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자치가 별게 아니야, 그냥 네가 와서 얘기 한마디 하는 거, 그게 자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여기 지금 고생하시고 너무너무 진짜로 이 봉사정신이 너무 투철하신 분들한테 진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